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라포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노숙인 인문학을 계속 해왔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에는 특히 그 중에서도 20년 만에 노숙인 인문학을 전국화시켜서 전국 12군데 노숙인 시설에서 인문학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 춘천, 성남, 수원, 서울 등 총 8개 지역의 12군데의 노숙인 시설에서 인문학 강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런저런 교도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경기도 인근에 있는 안양교도소, 그다음에 화성에 있는 직업훈련교도소, 또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등 여러 군데 교도소를 다니면서 인문학 강의를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뜻밖에도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재소자들도 열심히 듣고 무엇보다도 교도관들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의왕구치소, 서울구치소에서 강의를 할 때는 법원의 부장판사님들이 참관을 와서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재소자들에게 이런 강의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다라고 의견을 주셨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2년 전에 교도소 대학이라는 책에 추천사를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추천사의 제목이 제가 한국형 교도소 대학을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 교도소 대학이라는 책 내용을 보면 1990년도에 미국의 바드 칼리지에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강의를 진행하고 그 교도소에서 강의를 들은 사람한테 학위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그 교도소 대학을 실제로 운영했던 카포이치 교수라고 하는 분이 20년 동안의 교도소 대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교도소 대학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슴 뭉클한 사연도 있고요. 또 그 교도소 대학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운 그런 경험들도 담겨 있고요. 기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교도소 대학을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당위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우리 한국 현실을 한번 살펴보죠. 죄를 지었으니까 교도소를 들어가겠죠. 교도소를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준비들을 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도소 갔다 온 사람 재범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 교도소에 일단 다녀온 사람 전과자로 낙인을 찍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잘 받아주지 않죠. 취직하기도 어렵고 또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어떤 시각,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움츠러들기도 하고요. 결국은 생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국은 범죄 유혹에 또 빠져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통계로도 항상 나오고 있죠. 그런데 카포이치 교수가 쓴 교도소 대학을 보면 교도소에서 공부를 하고 심지어 학위까지 받아갖고 나온 사람들의 경우 재범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스템으로서 저는 교도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도행정의 신기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한번 갔다 왔으니까 너는 낙인 찍혔으니까 그냥 범죄자 경험을 간 전과자로 살아가 아니라, 비록 교도소를 다녀왔지만 거기서 공부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나와서 갱생을 위한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사람에게는 누구나 새로운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교도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몇몇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것도 몇몇 언론을 통해서 언급했을 때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반응은 나쁘지 않은데 실제로 같이 하자라고 달려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비용이 들죠. 강사도 모아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바드 칼리지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기타도 또 국제 심포지엄도 하고 세미나도 계속 하고
연구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단법인 책고집이 출범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무슨 돈이 많은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교도대학이 설립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 만만치는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단계를 정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대학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섣부른 감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을 많이 점점 얻어가기 위해서 우선 당장 할 일은 우리가 기본적인 연구 과정뿐만 아니라 교도소 현장에 들어가서 인문학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우리 교도소 대학 출범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전국에 있는 12개 노숙인 시설에서 인문학 강의를 펼쳐서 했듯이 올해부터는 교도소에 직접 들어가서 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교도소 대학 설립의 어떤 단초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교도소 대학을 설립하겠다라고 주장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공짜로 먹여주고 공짜로 재워주면 됐지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공부까지 시켜준다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학위까지 만들어준다고? 야 그럼 뭐 대학 못 들어간 사람은 교도소 들어가면 되겠네. 교도 가면 뭐 공짜로 학비도 안 내고 학위도 받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약간 비아냥되는 반응을 보인 분도 있습니다. 일정 정도 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는요 누군가의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 혹은 그 피해 가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얼토당토 않죠.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끼쳤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위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복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대신 나서서 저 사람들이 인신을 구속해 놓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자고 있고 하는 기본권을 넘어서서 학습권까지 주고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게 과연 저 사람에게 죄를 뉘우치게 하는 일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좀 더 제가 교도대학을 추진하는데 좀 더 한 번 더 신중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교도소에 가서 만나서 이분들과 교류했던 내용들을 보면 또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배움이 필요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안양교도소에 가서 강의를 할 때 한 40여 명 정도의 재소자들이 제 강의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 교도소 강의 특성은 뭐냐면 강의라는 게 서로 교사와 아니 또는 강사와 학생이 수강생이 주고받는 질문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게 금지돼 있어요. 교도관 개호화에서만 대화할 수 있고 재소자하고 직접 대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방식이 글을 쓰라고 요구를 했어요. 글을 쓰면 저한테 제출하면 제가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도소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과제를 내줬는데 시를 읽고 시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쓰거나 아니면 시를 필사해서 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시를 써서 달라. 글을 보면요. 이 사람의 진심이 묻어납니다. 이 글 속에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내용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 글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결국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그리고 그분들한테 그런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것을 내려놓지 않도록 유도해 주는 게 바로 인문학의 힘이겠구나. 인문학은 끊임없이 본인이 자신이 사람이는 거라는 것을 환기시켜 주거든요.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다운 삶이 뭘까? 어떤 것이 내 삶에 앞으로 필요한 걸까? 성찰이라는 건 뭘까? 이런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는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야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뉘우침도 나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도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가서 강의를 할 때는요. 그 화성직업훈련교도소하고는 제가 인연이 많습니다. 거기에 표석을 제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도종환 시인에게 직접 요청을 해서 저작권료 없이 그 교도소 입구의 표석으로 그 시비를 제작하는데 제가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재소자들 같은 경우는 모범수들만 모아놓은 곳이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당장 가서 돈을 얼마를 벌겠다, 부자로 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뉘우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항상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뉘우쳐 본들 사회에 나가면 전과자일 텐데 나를 누가 온당한 시선으로 바라볼까? 하물며 가족조차도 나랑 같이 살려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도소에 나와서 저를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취직 좀 시켜주세요. 제가 이런 기술도 있고 이런 전문성도 있는데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직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죄는 잘못한 거죠. 그러나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죄를 지은 그 전과자의 과거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교도소를 갔다 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면 우리 사회가 이제는 손을 내밀어야 된다.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의미에서 교도소 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쭉 그렇게 해왔던 일들이 좌절도 많이 했지만 뭐 성취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도소 대학도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뚝심 있게 고집스럽게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교도소 대학 설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